예,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송재술입니다. 이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SNS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보니까 이게 지금 막 교육해놓고 또 이렇게 사례 발표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한 6개월이라도 있다가 다시 좀 모아놓고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얘기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교육받고 나니까 이렇게 좀 잘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홈페이지 주소가 library.kr이에요. 2단계 도메인 처음 나왔을 때 저 도메인을 과연 줄까 하고 그냥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때 뭐 담당자도 잘 몰랐던 것 같아서 일단 받긴 받았는데, 또 그냥 이렇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홈페이지 주소로 쓰기에는 또 좀 아깝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좀 기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장진수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개인이 사용하는 SNS하고 달리 또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또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적, 성격에 맞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맞게 잘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좀 추가적인 고민들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도서관, 경기도 자체에도 이제 도서관 정책팀도 생기고 지금은 도서관 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3개 팀이 있는데, 이제 경기도 대표 도서관 팀에서 위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게 이제 2가지예요.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인터넷상의 공공도서관,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인터넷상 공공도서관, 그런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기도 내 한 190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 각 공공도서관이 갖고 있는 소장 자료들을 모아서 어떤 통합 검색이라든지 또 그 자료들을 가지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상호 대차, 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임산부나 장애인들을 위한 뭐 도서 택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전자책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들과 함께 또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기록자료들을 수집해서 아카이빙하는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서울대 교수님 강연할 때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OAK라고 해서 NDS에서 하는 오픈 액세스 코리아 해가지고 오픈 아카이브 하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아마 홍보가 나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의 일상들을 좀 모아놓는 작업들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나름 이제 포부는 한 100년, 200년 좀 내다보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뭐 지금 일기장이라든지 애들 숙제 공책이라든지 뭐 앨범이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서들, 개인들이 생산해낸 뭐 가계부라든지 그런 물건들이 나중에 좀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 이 추억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디지털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이제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본 취지는 개별 도서관들의 이제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개별 도서관이 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좀 같이 하면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같이 만들어서 나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앙에서 엮어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부분이 도서관의 사서들이 직접 어떤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각자 도서관에서 생산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 그래서 뭐 책을 만든다든지 또 이런 같이 뭐 주제별로 모아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좀 여러 가지 사업들 이제 그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빅북이라든지 또 뭐 아까 뭐 다문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을 좀 이렇게 지원하면서
도서관들이 좀 각자가 가진 역량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남들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다들 한 번씩 해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블로그도 SNS의 범위로 이제 포함을 시켜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그 이름을 가진 블로그예요. 그래서 참고로 좀 이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고 라이브러리가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일종의 그 대표 아이디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홈페이지 주소가 go-library.co.kr 뭐 그랬어요. 지금도 뭐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좀 딱딱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때그때 좀 생산해내는 콘텐츠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블로그가 이제 뒤에 나오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또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콘텐츠를 생산해서 축적하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보였다가 사라져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여기다가 쌓아놓는 부분들, 또 뭐 단지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좀 준비된 콘텐츠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지금 예전에 만든 거 가지고 안 나오는데, 아까 이제 사서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서들이 직접 이제 어떤 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책을 선정하고 서평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뭐 유현미 팀장님도 계시지만 한 30여 분 정도로 구성된 경기도 사서 서평단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매달 이제 수시로 자기가 본 책, 좀 좋은 책들을 뭐 A4 한 반 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들 좀 가공을 해서 올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뭐 페이스북이라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기타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홍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라이브러리 앤 리브로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도서관 전문 맞춤형 전문 잡지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앞에 이제 뭐 표지하고 한 내지 2장 정도를 이제 도서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만들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사들을 작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기다 활용을 하고, 또 여기서 올린 것들을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블로그가 그런 용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트위터인데, 트위터도 한 2010년도부터 초창기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뭐 SNS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아직 잘 몰라요. 오늘 이번에 교육 와가지고 이제 새로 배운 것들도 많고, 저희 쪽 이제 도서관 직원분 중에 이제 정은영 선생님이라고 이쪽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담당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약간 좀 얼리 아답터 기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시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사실 이번 교육도 오히려 그분이 받으셨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제 그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은 활용은 안 하는데, 초창기 이제 페이스북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기 전에 트위터가 이제 뜨면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고, 뭐 남들이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이제 뒤에 보여줄 좀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트위터도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근데 뭐 이제 트위터라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유명 인사라든지 어떤 이슈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기는 참 좋은 메뉴인데,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일반 기관, 또 개인은 모르겠는데 또 기관의 성격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차피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좀 활용도는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뭐 한 2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라든지 거기에 올린 콘텐츠들을 좀 링크시켜서 활용하는 부분들, 또 도서관에 관계된 분들과 교류하는 부분들, 이제 여러 가지 용도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제 뭐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름도 고 라이브러리라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관명을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특히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아이디들이 이제 기관명을 대부분 이제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그대로 썼을 때 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 뭐 부산 거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단 그냥 스킵하게 만드는 이제 그 이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실제 내용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이버 도서관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좀 뭔가 나름 신비감을 가지고 얘가 누굴까, 그리고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아닌 것 같더라,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그 좀 연속선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레터가 있어요. 뉴스레터도 이것도 뭐 SNS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온라인상에서 운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끼워놔 봤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블로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인쇄 매체에서 활용하는 콘텐츠들하고 그런 것들을 싹 같이 엮어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나중에 이제 그 SNS에 대한 활동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주 대상이 이게 누구냐면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가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 그 신청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없고, 저 같아도 따로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긴 한데, 얼마만큼 열심히 보는지는 모르고, 이거를 만들게 된 것들은 이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한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 쪽에서는 이제 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하지만은, 또 다른 부서에서는 과연 이제 저희가 뭐 하는데, 이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예산 신청하고 그래도, 아니 사이버 도서관 이렇게 뭐 전자책 좀 사고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 되지, 이제 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매번 이제 예산 받을 때마다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잘린 이제 그런 일들을 겪죠. 그리고 이제 뭐 위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경기도청의 다른 이제 직원들이 거기 예산을 담당하든, 아니 또 옆에 오든, 이게 좀 계속 좀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계기가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용도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가끔 만나면 이제 뭐 도의원도 그거 뭐 이렇게 뭐 잘은 모르겠죠. 근데 뭐 제목 정도는 받겠죠. 사실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 거기서 봤던데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잘하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계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아주 옛날 얘기인데, 좀 SNS를 활용한 이벤트 같은 것들을 몇 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올리고 그것들을 이제 퍼갔다라는 걸 이제 인증을 시켜주면은 그것 뭐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준다든지,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많은 효과를 본 적도 있었고, 또 최근에 아마 그때 도서관 주간 때도 이제 페이스북에 뭐 댓글 달기 이벤트, 이렇게 사실 참여율이 많이 넘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뭐 페이스북이 뭐 2,300명, 뭐 트위터, 뭐 블로그 이렇게 통계를 적어 놓긴 했는데, 씁쓸한 게 사실은 이게 2,000명 정도 넘어간 게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800~900명, 이렇게 1,000명 안 되는 수준에서 확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뭐였어요? 여기 이제 그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 또 SNS라는 거가 이제 요즘은 이제 대세다라는 것들을 갖고는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생각은 없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통계로 계량화해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 관련된 이제 뭐 산하기관 또 각 부처별로 갖고 있는 아이디들을 가지고 친구가 몇 명이냐, 트윗을 뭐 몇 번을 했느냐, 게시물이 몇 개냐를 가지고 계량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과장급들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할까? 이제 뭐 알았다 하고 이제 늘려주는 거죠. 뭐 친구 추천 많이 뭐 추가하게 하면은 대부분 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게 하는데 사실 애초에 목적으로 한가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올린 것들도 뭐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글쎄 그만큼 얼마만큼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까도 얘기할 때 이제 그게 뭐 무차별적인 대상이 아니라 관심 분야의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좀 더 이렇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좀 못 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교화도서관 사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트위터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가 명문화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실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사실 기관에 대한 운영은 뭐 아이디 개설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사실 민감하게 들어가면 하루에 이거를 몇 개를 올리는 게 좋을지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올리는 게 또 능사는 아닐 거고 또 어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까지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아이디는 아까 이제 담당자를 두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정은영 선생님이 이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떤 좀 책임지고 운영을 하시고 대신 나머지 지금 저희가 이제 직원이 4명인데 사서 3명의 전산 담당하시는 분 계시는데 같이 핸드폰에 사실은 아이디가 이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좀 공동으로 이 아이디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사실 어떤 뭐 개인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승낙해준다든지 또 응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때 답변 달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리프라든지 기본적인 뭐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제 해가지고 돼 있는데 발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이거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화면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이게 아마 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사이버도서 SNS 운영 매뉴얼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도서관에서 SNS 운영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사실 이렇게 뭐 매뉴얼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어디 딴 데서 이렇게 만들어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일반적인 내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명문화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하나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위에도 보시면은 버전해가지고 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한 용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들어간 내용들 뭐 아주 간단한 활용 방법에서부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명색이 이제 사이버 도서관이라 이름 달고 있는 데에서 이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산 쪽에 이렇게 잘 안 치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세한 기계적인 거는 전산 담당자가 또 따로 있고 또 어떤 운영이라든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잘 하시고 그래서 믿고 같이 저도 이렇게 배우면서 따라가는 입장인데 저 같은 좀 이렇게 지진아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그림 이미지까지 캡처해가지고 뉴스 피드는 타임라인이라는 거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고 이제 서로 교육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그인하는 방법부터 뭐 비밀번호까지 나오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그 중간에 또 사람 또 이제 담당자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할 때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이제 기관에서 이미 운영하는 데들도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도서관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또 도서관의 기본적인 목적을 맞게 활용하는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인 건데 일반적으로 남들 하는 것처럼 개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운영하는 거는 글쎄 이게 뭐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도서관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고민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일종의 좀 답보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과연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뭐 계속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쳐다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얼핏 났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교육 받고 하면서 좀 이렇게 고민할 거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좀 향후 기회가 되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화면 바꾸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윗분들이 이렇게 좀 얘네가 뭐 하고 있네라는 거를 인식할 정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위에 이게 뭐 과정에 누가 이제 뭐 하나 올리면 좋아요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참 잘하셨어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써주고 여러 가지 그런 용도가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데는 또 나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번 이제 그 파주에서 북소리 축제라는 거를 매년 이제 뭐 9월, 10월 때 이제 그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그중에 하루를 도서관의 날이라고 정해서 좀 매년 이제 같이 참여해가지고 세미나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했던 주제가 책을 읽게 하는 힘, 도서관의 디스플레이, 서점과 도서관의 디스플레이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제 교화도서관에서 올려놓은 그 게시글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채용을 했는데 혹시 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름 한 무더위가 이제 한참이던 여름에 여름 특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 그 신간 도서 같은 뭐 테마 도서 이렇게 하는 판에다가 폴리스 라인 그게 노란색 검은색 있는 그 뭐 선 이렇게 찍찍 붙여놓고 이렇게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표시 같은 거 해놓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호러물 책들을 이제 비치를 해놨어요. 뭐 피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용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이제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도서관 안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고 또 뭐 전문적으로 이제 그것들을 좀 대형 서점이라든지 뭐 인터넷 서점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었는데 뭐 교화도서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기 들었더니 또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하셨었고 서점이나 이제 그 인터넷 서점 쪽은 이제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정 선생님이 그 알라딘 한번 이렇게 예비해 볼까 그러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거기 글 맨날 올리는 분이 있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뭐 설마 근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또 이렇게 메일 가지고 이렇게 연락했더니 또 한다고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고 또 메이저 출판사 쪽으로는 이제 따로 좀 이렇게 뭐 얘기했는데 자기들에게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큰 출판사 그 서점들이 다 쏟았네요. 하여튼 그 거부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조그마한 서점에서 좀 아기자기하게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직접 이용자들과 이제 거기는 고객이겠죠. 고객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서점들을 구하니까 거기 또 아주 쉽게 또 구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학로에 알모 서점인가 이제 거기 또 이제 그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하고 연락했었는데 그분 아주 되게 호의적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었고 결국은 이제 일산에서 또 그런 조그만 서점 운영하시는 또 열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제 같이 어떤 세미나 자리를 운영했었고 또 그것들을 계기로 앞으로 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그 지역 서점들과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고민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좀 끈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앞으로 또 계속 좀 이렇게 일어났으면은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것만 하기에 좀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추가를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래도 사이버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그 아까 그 주소로 들어가면은 사이버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경기도 대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작년, 올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임시로 그 간판을 달고 있는데 올해 한 12월 말 내년 1월에는 다시 사이버 도서관으로 완전히 좀 새롭게 개편해서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온라인 세상이라고 하는데 다들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막 접속해서 보고 그런데 그것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골 마을에 아니면 섬에 다리가 놓이면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왕래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 경제가 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 길 따라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제 사이버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이 됐는데 쭉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가지고 왔었죠. 그러다가 2009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10년도부터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그 홈페이지를 PC를 통해서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저희도 뭐 홈페이지에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전자책들 공짜로 보러 많이 오는데 그 PC용 전자책에 대한 활용 숫자도 확 줄어들고 아주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가 이제 또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면서 2010년도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조금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또 확 늘어요. 그래서 다시 또 플러스가 됐는데 또 2002년부터는 또 다시 그러니까 모바일은 조금 보긴 보는데 그것도 현상 유지 차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핸드폰 열면은 뭐 사람들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굳이 도서관 찾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책 보고 종이책도 잘 안 보는데 그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단지 SNS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핸드폰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에서 또 도서관이 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막연한 생각들 뿐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래도 뭐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은 기존의 PC 그 뭐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 하던 것들을 좀 모바일 환경으로 옮기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SNS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고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뭐 전자책에 또 여러 가지 제반 기술 환경이 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딱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PC에서도 사실은 한 10여 년 거쳐가지고 조금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라는 게 좀 이렇게 기반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지금은 뭐 모바일 전자책이 나오고 또 다 브라우저 틀리고 뭐 회사마다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 사이에서 뭐 도서관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부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고 하면서 좀 중점을 두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떨어져서 운영이 되는 회사별로 지금은 사실은 뭐 교보문고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 뭐 예스24면 예스24 하나만 운영할 수 있다든지 또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좀 제한이 되게 많은데 또 통합 검색도 어렵고 그런 것들 하나를 좀 엮어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좀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사이버 도서 홈페이지도 지금은 이제 저런 모양인데 이것도 싹 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하기엔 나는 획기적으로 그냥 딱 그 모바일에서 보는 게 더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몇 개 나오는 걸 해가지고 싹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도서관 요즘은 또 이렇게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참 이것도 뭐 도서관에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도청에서 이렇게 돈 이렇게 뭐 앱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 도서관 이거 필요하지 않냐 해서 하나 해라 공짜로 해줄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했는데 이게 뭔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수정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의 돈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수정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도 뭐 경기도 도서관 뭐 지금 위치 기반을 해가지고 어디에 있고 자기 필요한 책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들은 진행을 했었는데 예전에 뭐 했다라는 그런 추억 정도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뭐 그 얘기인 것 같은데 홈페이지 이번에 좀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좀 모바일에 기반을 둔 서비스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여러 가지 잡다한 서비스들을 다 좀 이쪽으로 넘기고,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그 기계가 좀 기능이 향상이 돼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또 이렇게 다 좀 아무리 무거운 프로그램도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 뭐 내년 이후에 또 이렇게 했더니 좀 성공적이더라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니까 도서관이 어떤 실물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은 또 가지고 있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또 거기에 물리적인 건물 속에서 또 건물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장벽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게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차원에서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들을 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들을 뭐 그다지 또 이렇게 선을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도서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뭐 네트워크 뭐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도 사실은 좀 아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오늘 교육 들으니까 또 여러 가지로 더 좀 복잡하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료 전자책 구입해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고, 경기도 내에서 발간 공공기관에서 나온,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자료들은 싹 끌어 모아서 디지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쪽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오픈 액세스를 통해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국립중앙도서관하고도 같이 또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가 이용자들이 기관 홈페이지를 안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의 경우에는 정말 실물이 없어서 예. 어제 우리가 오픈 액세스에서 좀 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예. 포탈에 걸어서 거기서 적어도 검색이 되고 링크로 오는 거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저희 주가 자체 생산한 책들이 한 9,000권 정도, 뭐 페이지로는 한 130만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게 다 그 오픈 액세스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있고,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 통합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질문이 그러면 예. 이용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들을 통계를 내지는 않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용 자체는 저희가 아까 그 8,000에서 뭐 9,000건 정도가 이제 8,202건인데 올해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은 한 달에 한 300건 정도가 이제 열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사람들이 뭐 포털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또 어떤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이버 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는지 이제 그거는 뭐 크게 상관 안 돼.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활용도 자체가 이렇게 아직 많지 않은데,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연해하지는 않기로 했으니까 그 단지 누가 몇 명 이용하는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록들을 수집해가지고 보존하는 것들을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축하는 것 자체를 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이게 뭐 나중에 뭐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난 후에 나름대로 좀 가치 있는 자료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뭐 교수님 혹시 안 계시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그런 공식적인 책자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자료들도 수집해서 일종의 뭐 타임 캡슐 그런 개념으로도 좀 수집을 해서, 그것도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진 포스터를 만들어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제 최종 포스터가 싹 배부가 될 텐데, 저희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좀 갇혀져 있는 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저번에 독서의 달 포스터 만드는데 그것도 서현 작가라고 그 눈물바다
그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나 하여튼 정은영 선생님이 구해 왔어요. 그분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냥 알림 홍보용 포스터가 아니라 그냥 그거 자체로 이렇게 이뻐서 하나 걸어놓고 싶은 이제 그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만 보기에 이쁜지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 끝났습니다.